운생융법 이번 시간에는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수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축하면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는 contraction 이렇게 표현하죠. contraction 또는 twitch라는 말도 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축은 액틴이 미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근수축을 의미를 하는 건데, 수축에는 크게 그 동적 수축과 정적 수축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수축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 오므라들면서 관절의 각이 좁아지는 것을 보통 수축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꼭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있어야만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수축이라는 것은 근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근에 뭐가 발생하냐면 힘, 포스도 좋고 또 장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에서 힘이 발생되는 상황이면 근의 길이가 짧아지든 또는 짧아지지 않든 또는 근의 길이가 늘어나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수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수축의 그 종류가 있는데, 수축의 종류를 뭘로 구분을 해보냐면 일단 근의 길이 변화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근의 길이 변화로 한번 수축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일단 근의 길이가 근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근의 길이가 증가, 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도 수축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의 길이가 변화가 없을 때도 아마 수축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근의 길이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수축, 근의 길이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수축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적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dynamic contraction 이렇게 표현하고, 근의 길이가 변화가 없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 수축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근의 길이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수축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해서 단축성 수축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장성. 그 다음에 근의 길이가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수축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등척성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근의 길이가 감소하거나 근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척성과 대비되는 말로 등장성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등과 여기서 말하는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등은 뭐냐면 같을 등자를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이라는 것은 근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isometric 이렇게 표현하고, 그 등 장석은 isotonic 근에 발생하는 이게 장력이라는 뜻이고, 이건 길이라는 뜻이니까 길이가 같은 수축, 장력이 같은 수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축이 일어나는 동안에 근의 길이가 증가나 감소 없이 변화하지 않지만 근에서 힘이 발생하는 수축 형태다 해서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 정적 수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벽을 이렇게 밀거나, 그렇죠? 벽을 밀 때 근육에서 힘이 발생하죠. 하지만 벽을 밀 때 근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적 수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등장성은 움직이는 대표적인 동적 수축인데, 이렇게
근의 길이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지만은 근에서 발생하는 힘은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토닉, 장력이 일정하다 해서 등장성 수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동적 수축에는 또 구심성 수축하고 원심성 수축이라고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몸의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수축 형태, 그렇죠? 관절이 꺾이면서 몸의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구심성, 몸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통 원심성 수축이다.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하기도 하죠. 신장성은 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죠? 보통 스트레칭과 같은 수축 형태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근에서 발생하는 수축을 근의 길이와 근의 길이 변화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그러면 근에서 일어나는 이 수축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발생한 수축을 근력 또는 장력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근의 근력은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첫 번째는 근의 단면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면적이 크면, 즉 근육이 크면 더 많은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의 단면적과 근력, 최대 근력 또는 파워하고는 상당히 비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근의 수축에 따른 적정 길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축이 너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힘을 발생할 수가 없고, 또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완 상태에서도 근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의 적정한 수축 길이가 있는데, 보통 액틴이 미오신 쪽으로 들어가는데 2마이크로에서 2.5마이크로미터의 적정 길이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FT 섬유, ST 섬유 이거 배웠었죠. 바꿔 말하면 섬유 형태라는 것은 근의 수축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FT 섬유가 ST 섬유보다 어떻게 하죠? 수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당연히 뭐가 크겠어요? 수축력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들에 의해서 근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꼭 포함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운동 단위라는 거 있죠. 동원되는 운동 단위의 수.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을 총칭해서 이제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이 운동 단위의 숫자가 동원된 숫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축의 종류와 그리고 수축에 따른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